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이 중요한데 민생의 가장 핵심은 바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권력을 부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나쁘면 경기를 개선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과열을 시키고 부족한 SOC가 있으면 정부가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소비 부진으로 소득 감소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동네 골목이 죽어가면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 카페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허기진 국민들의 배도 잠시 채우고 혹시 몇십만 원 돈 없어서 떠나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분들한테도 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데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서민 예산, 지원 예산은, 청년 지원 예산은, 심지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R&D 연구개발 예산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다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안 깎아줘도 될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투자 자금이 남아도는 투자할 곳이 없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합니까? 서민들에게 그 돈 지역화폐로 지급하든지 손발에 해당되는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서민 지원을 하면 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국가 관계가 나빠지고 적대적인 나라가 생기다 보니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외교가 그냥 언사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력 과시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익 중심으로 실리 중심으로 국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하고 관계는 국가적으로 좋아졌는지는 정부 간에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대외 환경은 더 악화된 것 확실치 않습니까? 명백한 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 악화입니다. 평화 문제도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롭던 한반도가 말폭탄에 무력 과시에 대화 노력 부족으로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전쟁이 난다면 그건 한반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이 한반도에 투자할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평화 문제도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평화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들과 극단적 대치를 이어가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싸워 이기는 거 좋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안보정책이고 가장 훌륭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핵우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군사력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북한 간의 평화관계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화가 구축돼야 국제 투자,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우리의 민생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생 문제, 민주주의 문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웨덴 연구기관이 선진국 중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1년 몇 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틀막, 입틀막, 심지어 파틀막까지 인권과 자유도 그 자체의 문제지만 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국제 투자자들, 이제는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를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공정하지 못한 법률이 사람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불확실한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민주주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멈춰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번에 함께 경고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중도이고 진정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조차도 빈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과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나라를 잘못 이끄니까, 국민들의 삶을 옥죄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자, 더 나은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선거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포기된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압도적 또는 다수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임에도 그 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수의 의사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면 당연히 권력을 잃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권을 포기한 그분들 때문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권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설득해서 내일 반드시 투표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이 나라를 세계에 인정받는 모범적인 평화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회가 없고 인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겪는 그런 참담한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게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